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짚어봅니다. 옛 부산시장 관사로 쓰였던 부산시 열린행사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남구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이색 홍보전을 가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인 이유 알아봤습니다. 최근 강서구의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3곳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짚어봅니다. 지방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열쇠를 쥐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엑소더스가 지방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방학이지만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도서관과 취업 지원센터를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시간을 아끼려고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광고 홍보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전희원 학생. 중소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에는 관련 분야 일자리가 적어 서울로 가는 걸 고민 중입니다. 난 서울에 가야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뭐 주소지를 옮기거나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같은 것도 조금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구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인구 순유출자는 11,519명, 유출지역은 서울 6,304명, 경기 3,389명, 대전 628명 순이고 이 가운데 20대의 수도권 순유출은 7,725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67%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구에서 살고 싶어도 일터를 찾아 대구를 떠나야 한다는 것. 계명대학교 졸업생들의 대구 경북의 지역 정주율은 한 54%쯤 됩니다. 지역을 떠나서도 과감하게 직장을 구하려는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의회 정책연구모임 대구의정미래포럼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4%가 대구에 살기를 원했지만 대구에서 취업이나 창업하겠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로는 취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고 대구 지역의 급여 및 직장 안정도가 낮아서라는 응답이 15.9%를 차지하는 등 약 44%가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청년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과 더불어 성장토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 문화를 가진 또 젊은 CEO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을 발굴해서 작은 일자리지만 모아서 큰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하는 청년 정책들이 과연 청년이 원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인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처럼 지방에서의 청년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매년 만여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자체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또는 청년들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스럽게 대기업이나 다른 공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터를 잡은 친구들도 있고 혹은 부산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더 나은 곳, 예를 들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무언가로 나아가는 형태가 청년들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부산 청년 인구는 지난해 65만여 명, 2040년이 되면 청년 인구가 40만 명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으로 접근해 지역이 주도해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500명의 청년을 선발해 2년간 총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 도약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활동, 주택 특별 공급 등 지원 범위를 늘리기 위해 청년 나이를 기존 34살까지 해서 39살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또 그 정주 여건, 교육, 문화 이런 여건들을 함께 갖춘다면 제 목표는 내년쯤 되면은 청년 인구 유출과 유입이 좀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청년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에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를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의령군에서는 지역의 빈집을 고쳐 청년들에게 반값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최대 2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최대 4년 동안 시세 반값으로 청년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년층을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방 청년들이 모여드는 수도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전국 고시생들의 메카로 유명했던 관악구 대학동, 일명 신림고시촌으로 불리는 이곳은 사법고시 폐지 이후 고시생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들어와 지역의 변화를 이끌면서 창업촌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HCN 박주현 기자입니다. 한때 4만 명 이상이던 고시생은 40 폐지 영향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클 거란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실이 늘었고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체돼 가던 고시촌의 변화는 이제 젊은 창업 인재들이 이끕니다. 지역을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관악 S밸리 사업에 따른 변화입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 일대에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저렴한 임대료 등 여러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대였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리비를 드리고 제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엄청. 네. 서울대 캠퍼스타운의 존재 또한 시너지를 내는 요소. 우수한 청년 인재와 연구 역량을 갖춘 서울대가 교문 밖에서 창업 보육에 나서며 고용 창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면서 계속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창업과 고용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 인프라 시설에 입주한 벤처 스타트업은 올해 6월 기준 126개, 관련 인력은 1,000명이 넘습니다. 민간 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400여 개의 기업이 유입됐고 2,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접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악구는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창업 인프라 조성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400개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해 있는데 앞으로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관악에 하면 한 6,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시촌에서 창업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대학동.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벤처 창업 도시라는 새 옷을 입으려는 시도가 지역의 위기감을 기대감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7, 80년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찾아 이 시대 청년들은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딜라이브 TV 엄종규 기자입니다. 젊은 창업가들의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서울 강남의 한복판 역삼동. 일명 창업가 거리에는 팁스타운, 마루360 등 민관 창업 지원 기관과 투자 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강남구가 운영하는 취창업 허브센터도 지원 기관 중 하나. 스타트업 기업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박동민 씨도 이곳 시설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IT 관련 창업 또는 취업을 생각 중인 박 씨는 풍부한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를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 직종에 관련돼서 이쪽에 뭉쳐져 있는 그런 인프라가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생활권이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서울 쪽이 월등하게 편하고 좋다 보니까 전국에 인재가 몰리는 현상 자체 역시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서울의 장점입니다.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모이다 보니까 참가자들의 실력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근범 대표가 꼽은 장점은 풍부한 지원.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지자체 지원 사업의 도움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수명, 얼만큼 이 회사를 이 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데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난 3명의 청년,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지방 출신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흔히 했던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이 말, 지방분권인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뭐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곳에 대한 되게 애착과 이런 게 분명히 있지만 뭔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서울로 가는 게 성공하는 거다. 결국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생보다는 사회적 감소, 다시 말해 인구 유출이 더 큰 원인. 일과 여가, 편의 등 지방을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다, 강남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인 거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거주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지역 간 불균형, 뚜렷한 해법 없이 방치한 사이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 반쯤 금정구 윤산터널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옆으로 뒤집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추돌했고 1시간가량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사하구 신편동의 한 염색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기계와 염색 원단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공장 1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옛 부산시장 관사로 쓰였던 부산시 열린행사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옛 부산시장 관사입니다. 1985년 지어진 이후 지방 청와대로 불리면서 대통령 지방 숙소와 부산시장 관사로 사용된 곳입니다. 2020년 4월까지 모두 12명의 시장이 관사로 사용했고 최근엔 열린 행사장으로 일부 시설만 공개했습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회장집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열린 행사장은 평일에만 개방하고 본관을 제외한 외부 시설만 공개되어 그동안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폐쇄적이란 지적을 받는 철제 정문과 덧지붕은 철거합니다. 대신 옛 관사 본관에 담긴 역사성과 상징성, 건축 기법을 최대한 보존합니다.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살려 새로운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 중순부터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는 부산시 건설본부가 이관받아 총 사업비 87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를 마치는 내년 5월이면 복합 문화공간에서 국제회의와 계단식 강연장에서 세계적 명사를 초청한 강연 등을 진행합니다. 또 산책로와 숲으로 어우러진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야외 정원으로 꾸며 시민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각종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구는 유난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간부 공무원 회의. 남구청 대회의실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복장이 눈에 띕니다. 흰색 반팔 티셔츠에 새겨진 보랏빛 문구. 엑스포 2030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남구 구민 홍보단인 다운단이 제작한 겁니다. 회의를 마친 공무원들은 타월까지 들고 나와 응원 메시지까지 외칩니다.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은 엑스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의 도시 기반 시설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북한과 우암로 간의 연결교가 신설이 되고 또한 도심 발전을 가로막았던 동서 고가도로 그리고 문현 고가교가 아마 철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암선과 간만선 트램시 건설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교통 불편에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엑스포 유치전은 치열합니다. 지난해 4월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을 앞두고는 용호 별빛공원에 엑스포 희망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실사단이 방문했을 땐 평화공원에서 축제를 열고 실사단을 환영하는 거리 퍼레이드도 펼쳤습니다. 특히 남구는 지난해 의회에서 박람회 유치를 지원하는 촉구 결의안에 이어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이에 남구도 자치구군에선 처음으로 엑스포 유치 지원팀을 만들어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는 남구의 비전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남구의 비전은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강서구의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3곳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등 모두 4곳의 도서관에 들락날락이 조성돼 부산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갖추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과거 10년 넘게 운영을 멈춘 하수 처리장이 있던 곳입니다. 2년 전 비어있던 사무동 1층 공간에 작은 도서관과 야외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변화를 맞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나머지 공간에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인 들락날락이 조성됐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메타버스 교육, AR 도서 체험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실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름이니까 실외에는 너무 가기가 장소가 적정하신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동네가 생긴 지도 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도서 시설 같은 건 잘 없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책을 보고 싶은 것도 개인적으로 어떤 데 저 멀리까지 빌려서 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딴 데 가서 빌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주위에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강서구에는 앞서 국회 부산도서관을 비롯해 부산에서 가장 많은 4곳의 들락날락이 조성됐습니다. 올해 신호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강서 기적의 도서관과 강서도서관에 잇따라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아부터 시니어층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연계한 그 유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맘껏 놀자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원어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서구는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를 늘리는 한편 도서관 외 시설에도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르입니다. 강서구는 명지 이동 삼정그린 어린이집과 휴플러스 어린이집 두 곳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에는 시간제 보육실이 마련돼 이번 달부터 각 한 개 반 3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보육실에는 3년 이상의 보육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교사가 근무하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북구에서 유흥업을 하는 업주들의 친목 모임인 북구유친회는 지난 6월 28일 북구청을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북구 덕천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북부산 새마을금고 본점과 출산 가구를 축하하고 지역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구 용호 3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6월 29일 관내 폐가 철거 부지를 활용한 용호 3동 착한 텃밭에서 지난 3월 28일에 파종한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서구 남부민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새띠사랑 나눔회 후원으로 고독사 위험군과 홀로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음식을 월 2회 지원하는 새띠마을 따뜻한 엄마의 밥상 사업을 펼쳤습니다. 부울경 사업자 모임인 경남 리더스 클럽은 지난 6월 30일 남구 간만이동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10kg 백미 25포대를 남구 간만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부산시 남구의회는 지난 3일 남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남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